한 고급 레스토랑 50대 초반의 여자가 긴장한 얼굴로 앉아 있습니다. 낡은 옷을 입고 손은 거칠고 얼굴에는 고생한 흔적이 역력합니다. 맞은편에는 30대 초반의 잘생긴 남자가 앉아 있습니다. 명품 수트를 입고 카리스마 넘치는 눈빛. 바로 자산 1조 원대 대기업 회장입니다. 그가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무릎을 꿇었습니다. 선생님, 저와 결혼해 주시겠습니까? 여자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요, 준혁 씨. 저는 당신의 가정부일 뿐이에요. 나이도 20살이나 많고. 남자는 여자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선생님, 당신은 제 인생의 은인이에요. 20년 전 그날 선생님이 절 구하지 않았다면 지금의 저는 없었어요. 그리고 저는 그때부터 선생님을 사랑했어요. 주변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저 남자 재벌 아니야? 근데 저 나이든 여자한테 프러포즈를? 가정부래. 완전 신데렐라 스토리네. 여자는 계속 울면서 말했습니다. 안 돼요. 저는 이혼여고 전과자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에요. 당신은 훌륭한 사람이니까 더 좋은 사람을 만나야 해요. 남자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제가 얼마나 선생님을 찾아 헤맸는지 아세요? 20년이에요, 20년. 드디어 찾았는데 이제 놓치고 싶지 않아요. 대체 이 두 사람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명문고 선생님이었던 여자는 왜 가정부가 됐을까요? 그리고 20년 전 그날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금부터 그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20년 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직은 당시 32세. 서울의 명문 사립고등학교 국어 선생님이었습니다. 학생들 사이에서 천사쌤이라고 불릴 만큼 인기가 많았습니다. 수업도 재미있고 학생들 고민도 잘 들어주고 항상 웃는 얼굴이었습니다. 지은은 대학 교수인 남편과 결혼한 지 5년 차였습니다. 남편 이름은 강민호.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였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완벽한 부부였습니다. 하지만 집에 돌아가면 지옥이었습니다. 민호는 술만 마시면 폭력을 휘둘렀습니다. 야, 이지은. 밥이 왜 이래? 다시 해. 집안일도 제대로 못하면서 선생질은 무슨 선생질이야. 지은은 멍투성이 몸을 화장으로 가리고 학교에 출근했습니다. 하지만 학생들 앞에서는 항상 밝은 얼굴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고등학교 2학년 학생 하나가 지은에게 찾아왔습니다. 이름은 강준혁. 학년에서 꼴찌를 다투는 문제아였습니다. 선생님, 저 상담 좀 받고 싶어요. 지은은 준혁을 상담실로 데려갔습니다. 준혁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 아버지가 사업 망해서 집이 파산했어요. 엄마는 아빠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병원에 입원하셨고 저는 학교 그만둬야 할 것 같아요. 지은은 준혁을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준혁아, 괜찮아. 선생님이 도와줄게. 학교는 계속 다녀. 공부 열심히 하면 장학금도 받을 수 있어. 그날부터 지은은 준혁을 특별히 챙겼습니다. 점심시간마다 불러서 밥을 챙겨주고 방과 후에는 무료로 과외를 해줬습니다. 준혁은 점점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성적도 올랐고 표정도 밝아졌습니다. 선생님, 감사해요. 선생님 아니었으면 저 진작에 포기했을 거예요. 지은은 준혁을 보며 뿌듯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집에서 생겼습니다. 남편 민호는 지은이 학생을 챙기는 걸 질투했습니다. 야, 이지은. 너 그 남학생이랑 뭐야? 혹시 이상한 감정 있는 거 아니야? 무슨 소리예요? 그냥 학생 도와주는 거예요. 닥쳐. 내가 학교에서 남학생이랑 붙어 다닌다는 소문 다 들었어. 민호는 지은을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지은은 온몸에 멍이 들었지만 참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밤, 준혁이 급하게 지은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선생님, 저 지금 한강 다리에 있어요. 더 이상 못 살겠어요. 지은은 깜짝 놀라 달려갔습니다. 한강 다리 위에서 준혁이 난간에 서 있었습니다. 준혁아, 안 돼. 지은은 준혁을 끌어안았습니다. 선생님, 저 너무 힘들어요.
아버지는 매일 술만 마시고 엄마는 병원에서 나오질 않고 저는 혼자서 다 견딜 수가 없어요. 지은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준혁아, 괜찮아. 선생님이 있잖아. 우리 같이 이겨내자. 그날 밤 지은은 준혁을 자기 집에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밥을 해주고 재워줬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남편 민호가 그 모습을 봤습니다. 뭐야 이게. 남학생을 집에 데려와서 재웠어? 여보, 이건 오해예요. 이 학생이 자살하려고 해서. 닥쳐. 내가 미쳤구나. 이게 선생이 할 짓이야. 민호는 미친 듯이 지은을 때렸습니다. 준혁이 말렸습니다. 아저씨, 그만하세요. 선생님은 절 구하려고. 너도 닥쳐. 썩 꺼져. 그날의 사건은 학교에 알려졌습니다. 누군가 교육청에 신고를 한 것입니다. 이지은 선생님이 남학생을 집에 데려가 재웠습니다. 학교는 발칵 뒤집혔습니다. 교장이 지은을 불렀습니다. 이 선생님, 이게 어떻게 된 일이요? 지은은 사정을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학교 측은 믿지 않았습니다. 선생님과 학생이 부적절한 관계라는 소문이 퍼지고 있습니다. 학교 명예를 위해서라도 사표를 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교장 선생님, 제발 믿어주세요. 저는 정말 학생을 구하려고. 미안하지만 학부모들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이미 결정된 사항입니다. 지은은 그렇게 학교에서 쫓겨났습니다. 준혁은 지은을 찾아와 울면서 사과했습니다. 선생님, 죄송해요. 쟤 때문에 선생님이. 지은은 준혁을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아니야, 준혁아. 내 잘못이 아니야. 선생님은 괜찮아. 너만 잘 지내면 돼. 선생님. 저 평생 선생님 은혜 잊지 않을게요. 꼭 성공해서 선생님 찾아뵐게요. 그것이 두 사람의 마지막 만남이었습니다. 학교에서 쫓겨난 지은의 삶은 지옥으로 변했습니다. 남편 민호는 더 심하게 폭력을 휘둘렀습니다. 내가 학교에서 잘린 게 다 내 잘못이야. 너 때문에 우리 집안 망신이야. 지은은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이혼해요. 더 이상 못 살겠어요. 민호는 비웃었습니다. 이혼? 좋아. 근데 위자료는 없어. 오히려 내가 나한테 위자료 줘야지. 내가 불륜으로 학교에서 잘렸으니까. 무슨 소리예요. 불륜이 아니라고요. 하지만 민호는 거짓 증거를 만들어냈습니다. 결국 지은은 이혼했지만 아무것도 받지 못했습니다. 집에서 쫓겨나고 통장에는 50만 원밖에 없었습니다. 지은은 고시원에 방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일자리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불륜교사라는 낙인이 찍혀서 어디서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결국 지은은 식당 서빙, 청소 일 뭐든지 했습니다. 10년이 흘렀습니다. 지은은 이제 42세가 됐습니다. 얼굴에는 주름이 생기고 손은 거칠어졌고 꿈은 사라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가정부 구인 광고를 봤습니다. 고급주택 가정부 구함. 숙식 제공. 월급 300만 원. 지은은 지원했습니다. 면접장에 갔더니 50대 집사가 나왔습니다. 이지은 씨죠? 경력이. 선생님이셨군요. 네, 하지만 그만뒀어요. 괜찮습니다. 우리 회장님은 능력만 보시니까요. 합격입니다. 내일부터 출근하세요. 지은은 그렇게 대저택의 가정부가 됐습니다. 저택은 엄청났습니다. 땅만 3,000평, 집만 500평. 하지만 주인은 거의 집에 없었습니다. 집사가 설명했습니다. 회장님은 회사 일로 바빠서 거의 집에 안 계십니다.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오시죠. 지은은 조용히 일했습니다. 청소하고 빨래하고 정원 가꾸고. 6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집사가 급하게 지은을 불렀습니다. 이지은 씨, 회장님이 갑자기 오신대요. 저녁 준비해 주세요. 지은은 황급히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30대 초반의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잘생긴 얼굴, 명품 수트, 카리스마 넘치는 눈빛. 지은은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습니다.
회장님, 저녁 준비됐습니다. 남자는 지은을 보더니 멈칫했습니다. 당신은? 지은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남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선생님. 이질은 선생님이세요? 지은은 그제야 남자의 얼굴을 알아봤습니다. 준혁이? 20년 만에 재회였습니다. 준혁은 감격했습니다. 선생님. 정말 선생님이세요? 제가 20년 동안 찾던 선생님. 지은은 당황했습니다. 준혁 씨. 아니, 회장님. 제가 가정부로 왔어요. 준혁은 지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선생님, 20년 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저 선생님 찾으려고 얼마나 애썼는지 아세요? 지은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준혁 씨, 저는 이제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에요. 준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선생님은 제 인생의 은인이세요. 선생님이 그날 절 구해주지 않았다면 지금의 저는 없었어요. 그날 밤 두 사람은 지난 20년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준혁이 먼저 자신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선생님이 학교에서 쫓겨난 후 저는 정말 죄책감에 시달렸어요. 하지만 선생님 말씀대로 공부에 집중했어요. 장학금 받아서 대학 갔고 군대 다녀온 후에 창업했어요. 처음에는 작은 IT 회사였어요. 하지만 운이 좋아서 앱 하나가 대박이 났고 그걸로 투자받아서 회사를 키웠어요. 지금은 직원 5,000명, 매출 1조 원 대기업 회장이 됐어요. 하지만 성공할수록 한 분이 계속 생각났어요. 바로 선생님이었어요. 저는 20년 동안 선생님을 찾았어요. 하지만 선생님은 완전히 사라지셨더라고요. 어디서도 찾을 수 없었어요. 지은은 울면서 자신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그 사건 이후로 모든 걸 잃었어요. 학교에서 쫓겨나고 이혼하고 불륜교사라는 낙인이 찍혔어요. 10년 동안 온갖 일을 다 했어요. 식당 서빙, 청소, 공장 일. 그러다가 가정부가 됐어요. 준혁 씨, 미안해요. 선생님이었던 제가 이렇게 초라해져서. 준혁은 지은을 꼭 안았습니다. 선생님, 초라하지 않아요. 선생님은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제게는 가장 소중한 분이에요. 그날 밤부터 두 사람의 관계는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준혁은 지은을 가정부가 아닌 손님처럼 대했습니다. 선생님, 이제 청소는 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 고용할게요. 안 돼요, 준혁 씨. 저는 일하러 온 거예요. 선생님, 제발요. 저한테는 선생님이 가정부가 아니에요. 지은은 거절했습니다. 준혁 씨, 저는 당신의 가정부예요.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에요. 하지만 준혁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저녁 함께 식사하고 주말에는 산책하고 지은의 이야기를 들어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준혁의 어머니가 집에 왔습니다. 70대 초반의 우아한 여성이었습니다. 준혁아, 엄마 왔어. 어머니, 왜 갑자기? 내가 요즘 이상하다고 해서 왔지. 혹시 여자 생겼어? 준혁은 난처한 표정으로 지은을 봤습니다. 어머니가 지은을 봤습니다. 이분은? 어머니, 이분은 제 가정부예요. 어머니는 지은을 위아래로 흘러봤습니다. 가정부치고는 나이가 많네. 몇 살이에요? 지은은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52세입니다. 52세? 우리 준혁이랑 20살 차이네. 아들 나이 같잖아. 어머니는 준혁을 방으로 불렀습니다. 준혁아, 엄마한테 솔직히 말해. 너 혹시 저 여자한테 감정 있는 거 아니야? 준혁은 침묵했습니다. 준혁아, 대답해. 준혁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분은 제 인생의 은인이에요. 은인이면 뭐해? 나이가 20살이나 많은데. 그리고 가정부잖아. 어머니, 나이는 중요하지 않아요. 어머니는 화를 냈습니다. 야, 강준혁. 내가 미쳤구나. 너는 대한민국 최고의 젊은 재벌이야. 얼마나 많은 좋은 여자들이 너를 기다리는데 하필 나이 많은 가정부. 어머니, 그만하세요. 저는 제 인생을 제가 결정할 거예요. 어머니는 지은을 불렀습니다.
이지은 씨, 당신 우리 준혁이한테 무슨 짓 한 거예요? 젊은 애 꼬신 거예요. 지은은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그런 적 없어요. 그럼 당장 이 집 나가요. 내 아들한테서 떨어져요. 준혁이 나섰습니다. 어머니, 그만하세요. 너는 닥쳐. 엄마가 너 위해서 하는 말이야. 그날 밤 지은은 짐을 쌌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집을 나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현관에서 준혁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어디 가시려고요? 준혁 씨, 저는 가야 해요. 어머님 말씀이 맞아요. 안 돼요. 선생님은 제 곁에 있어야 해요. 지은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준혁 씨, 저는 당신한테 짐이 될 뿐이에요. 나이도 많고 이혼녀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에요. 준혁은 지은을 꼭 안았습니다. 선생님, 저한테는 선생님이 전부예요. 20년 동안 선생님만 생각했어요. 이제야 찾았는데 놓치고 싶지 않아요. 그날 밤 준혁은 지은에게 고백했습니다. 선생님, 저는 20년 전부터 선생님을 사랑했어요. 지은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20년 전이요? 그때 당신은 고등학생이었잖아요. 네, 알아요. 하지만 그때부터였어요. 선생님이 저를 구해주시고 밥 챙겨주시고 과외해 주시던 그 모든 순간들. 저는 선생님을 사랑했어요. 하지만 학생이었으니까 참았어요. 그리고 성공해서 당당하게 선생님을 찾으려고 했어요. 20년 동안 단 한 번도 연애하지 않았어요. 오직 선생님만 생각했어요. 지은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준혁 씨, 저는 당신 선생님이었어요. 그리고 지금은 나이도 20살이나 많아요. 저는 52살이고 당신은 32살이에요. 나이는 중요하지 않아요. 사랑에는 나이가 없어요. 하지만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요? 젊은 재벌이 나이 많은 가정부랑 사귄다고. 준혁은 지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선생님, 저는 사람들 시선 신경 안 써요. 제가 사랑하는 사람은 선생님 한 분뿐이에요. 제발, 제 마음을 받아주세요. 지은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준혁 씨, 저한테 시간을 주세요. 이 모든 게 너무 갑작스러워서. 얼마든지 기다릴게요, 선생님. 그날 밤 두 사람은 처음으로 진심을 나눴습니다. 며칠 후 준혁의 어머니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엔 사람을 한 명 더 데리고 왔습니다. 바로 20대 후반의 아름다운 여자였습니다. 준혁아, 이분은 김 회장님 딸 수진 씨야. 너희 소개팅 주선했어. 준혁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소개팅 안 해요. 준혁아, 이 좋은 인연을 왜 거절하니? 김 회장님은 우리 회사 최대 거래처잖아. 그래도 안 해요. 어머니는 화를 냈습니다. 너 정말 그 가정부 때문에 이러는 거니? 정신 차려. 내 나이면 예쁘고 젊은 여자 얼마든지 만날 수 있어. 준혁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어머니, 저는 제 인생을 제가 결정할 거예요. 그리고 선생님은 제게 가장 소중한 분이에요. 어머니는 지은을 찾아갔습니다. 지은은 정원에서 꽃을 돌보고 있었습니다. 이지은 씨, 우리 얘기 좀 합시다. 지은은 긴장하며 대답했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어머니는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거 3억입니다. 이거 받고 우리 준혁이한테서 떠나세요. 지은은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님, 저는 돈 때문에 회장님 곁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뭐 때문이에요? 설마 진짜 사랑한다고 할 건 아니겠죠? 나이가 20살이나 차이 나는데. 지은은 침묵했습니다. 어머니는 계속 말했습니다. 이지은 씨, 현실을 보세요. 당신은 52살 이혼녀 가정부고 우리 준혁이는 32살 재벌이에요. 이게 어울린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나중에 당신이 나이 들면 어떡하려고요? 준혁이가 환갑인데 당신은 팔순이에요. 그때 가서 후회해도 늦어요. 지은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님, 저도 그 생각 안 해본 게 아니에요. 매일 밤 고민해요. 제가 회장님한테 맞는 사람인지. 그럼 아시잖아요. 당신은 우리 준혁이한테 안 맞는 사람이에요. 제발 떠나주세요.
어머니가 떠난 후 지은은 혼자 방에서 울었습니다. 그날 밤 준혁이 지은을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울고 계셨어요? 아니에요. 선생님, 어머니가 뭐라고 하셨죠? 저는 다 알아요. 지은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준혁은 지은을 안으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어머니 말씀 신경 쓰지 마세요. 저는 선생님과 함께 할 거예요. 하지만 어머님 말씀이 맞아요. 우리는 안 어울려요. 준혁은 지은의 얼굴을 들어 올렸습니다. 선생님, 제가 20년 전 그날을 기억하세요? 무슨 날이요? 한강 다리에서 제가 뛰어내리려고 했을 때 선생님이 저를 구해주셨잖아요. 그때 선생님이 뭐라고 하셨는지 기억하세요? 지은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준혁아, 괜찮아. 선생님이 있잖아. 우리 같이 이겨내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준혁은 미소 지었습니다. 네, 그때 선생님이 제게 희망을 주셨어요. 그리고 저는 살았어요. 지금 제가 선생님께 똑같이 말하고 싶어요. 선생님, 괜찮아요. 제가 있잖아요. 우리 같이 이겨내요. 지은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준혁을 안았습니다. 준혁 씨, 고마워요. 하지만 더 큰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준혁의 회사에 익명의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강준혁 회장이 20살 연상의 가정부와 불륜관계. 언론이 들썩였습니다. 젊은 재벌의 스캔들. 20살 연상 가정부와 사랑. 회사 주가 폭락. 준혁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선 것은 사실을 말씀드리기 위해서입니다. 보도된 내용 중 일부는 사실입니다. 저는 현재 20살 연상의 여성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기자들이 웅성거렸습니다. 하지만 불륜은 아닙니다. 그분은 20년 전 제 인생을 구해주신 은인이십니다. 준혁은 20년 전 이야기를 모두 털어놨습니다. 한강 다리에서 있었던 일, 지은이 학교에서 쫓겨난 일, 그리고 20년 만의 재회. 저는 20년 동안 그분만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제야 찾았습니다. 나이가 문제가 된다면 저는 기꺼이 모든 비난을 감수하겠습니다. 하지만 제 사랑만큼은 포기할 수 없습니다. 기자회견장은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한 기자가 물었습니다. 그럼 회장님, 결혼하실 계획이신가요? 준혁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그분이 허락하신다면 당장이라도 청혼하고 싶습니다. 그날 밤 지은은 집에서 기자회견을 봤습니다. 그리고 울었습니다. 준혁이 자신을 위해 온 세상을 적으로 돌리는 모습을 보며 지은은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은 정말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날 밤 준혁은 지은에게 고백했습니다. 선생님, 저는 20년 전부터 선생님을 사랑했어요. 지은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20년 전이요? 그때 당신은 고등학생이었잖아요. 네, 알아요. 하지만 그때부터였어요. 선생님이 저를 구해주시고 밥 챙겨주시고 과외해 주시던 그 모든 순간들. 저는 선생님을 사랑했어요. 하지만 학생이었으니까 참았어요. 그리고 성공해서 당당하게 선생님을 찾으려고 했어요. 20년 동안 단 한 번도 연애하지 않았어요. 오직 선생님만 생각했어요. 지은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준혁 씨, 저는 당신 선생님이었어요. 그리고 지금은 나이도 20살이나 많아요. 저는 52살이고 당신은 32살이에요. 나이는 중요하지 않아요. 사랑에는 나이가 없어요. 하지만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요? 젊은 재벌이 나이 많은 가정부랑 사귄다고. 준혁은 지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선생님, 저는 사람들 시선 신경 안 써요. 제가 사랑하는 사람은 선생님 한 분뿐이에요. 제발, 제 마음을 받아주세요. 지은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준혁 씨, 저한테 시간을 주세요. 이 모든 게 너무 갑작스러워서. 얼마든지 기다릴게요, 선생님. 그날 밤 두 사람은 처음으로 진심을 나눴습니다. 며칠 후 준혁의 어머니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엔 사람을 한 명 더 데리고 왔습니다. 바로 20대 후반의 아름다운 여자였습니다.
준혁아, 이분은 김 회장님 딸 수진 씨야. 너희 소개팅 주선했어. 준혁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소개팅 안 해요. 준혁아, 이 좋은 인연을 왜 거절하니? 김 회장님은 우리 회사 최대 거래처잖아. 그래도 안 해요. 어머니는 화를 냈습니다. 너 정말 그 가정부 때문에 이러는 거니? 정신 차려. 내 나이면 예쁘고 젊은 여자 얼마든지 만날 수 있어. 준혁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어머니, 저는 제 인생을 제가 결정할 거예요. 그리고 선생님은 제게 가장 소중한 분이에요. 어머니는 지은을 찾아갔습니다. 지은은 정원에서 꽃을 돌보고 있었습니다. 이지은 씨, 우리 얘기 좀 합시다. 지은은 긴장하며 대답했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어머니는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거 3억입니다. 이거 받고 우리 준혁이한테서 떠나세요. 지은은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님, 저는 돈 때문에 회장님 곁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뭐 때문이에요? 설마 진짜 사랑한다고 할 건 아니겠죠? 나이가 20살이나 차이 나는데. 지은은 침묵했습니다. 어머니는 계속 말했습니다. 이지은 씨, 현실을 보세요. 당신은 52살 이혼녀 가정부고 우리 준혁이는 32살 재벌이에요. 이게 어울린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나중에 당신이 나이 들면 어떡하려고요? 준혁이가 환갑인데 당신은 팔순이에요. 그때 가서 후회해도 늦어요. 지은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님, 저도 그 생각 안 해본 게 아니에요. 매일 밤 고민해요. 제가 회장님한테 맞는 사람인지. 그럼 아시잖아요. 당신은 우리 준혁이한테 안 맞는 사람이에요. 제발 떠나주세요. 어머니가 떠난 후 지은은 혼자 방에서 울었습니다. 그날 밤 준혁이 지은을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울고 계셨어요? 아니에요. 선생님, 어머니가 뭐라고 하셨죠? 저는 다 알아요. 지은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준혁은 지은을 안으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어머니 말씀 신경 쓰지 마세요. 저는 선생님과 함께 할 거예요. 하지만 어머님 말씀이 맞아요. 우리는 안 어울려요. 준혁은 지은의 얼굴을 들어 올렸습니다. 선생님, 제가 20년 전 그날을 기억하세요? 무슨 날이요? 한강 다리에서 제가 뛰어내리려고 했을 때 선생님이 저를 구해주셨잖아요. 그때 선생님이 뭐라고 하셨는지 기억하세요? 지은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준혁아, 괜찮아. 선생님이 있잖아. 우리 같이 이겨내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준혁은 미소 지었습니다. 네, 그때 선생님이 제게 희망을 주셨어요. 그리고 저는 살았어요. 지금 제가 선생님께 똑같이 말하고 싶어요. 선생님, 괜찮아요. 제가 있잖아요. 우리 같이 이겨내요. 지은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준혁을 안았습니다. 준혁 씨, 고마워요. 하지만 더 큰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준혁의 회사에 익명의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강준혁 회장이 20살 연상의 가정부와 불륜 관계. 언론이 들썩였습니다. 젊은 재벌의 스캔들. 20살 연상 가정부와 사랑. 회사 주가 폭락. 준혁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선 것은 사실을 말씀드리기 위해서입니다. 보도된 내용 중 일부는 사실입니다. 저는 현재 20살 연상의 여성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기자들이 웅성거렸습니다. 하지만 불륜은 아닙니다. 그분은 20년 전 제 인생을 구해주신 은인이십니다. 준혁은 20년 전 이야기를 모두 털어놨습니다. 한강 다리에서 있었던 일, 지은이 학교에서 쫓겨난 일, 그리고 20년 만에 재회. 저는 20년 동안 그분만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제야 찾았습니다. 나이가 문제가 된다면 저는 기꺼이 모든 비난을 감수하겠습니다. 하지만 제 사랑만큼은 포기할 수 없습니다. 기자회견장은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한 기자가 물었습니다. 그럼 회장님, 결혼하실 계획이신가요? 준혁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그분이 허락하신다면 당장이라도 청혼하고 싶습니다.
그날 밤 지은은 집에서 기자회견을 받습니다. 그리고 울었습니다. 준혁이 자신을 위해 온 세상을 적으로 돌리는 모습을 보며 지은은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은 정말 나를 사랑하는구나. 기자회견 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준혁의 어머니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표정이 달랐습니다. 이지은 씨, 우리 얘기 좀 합시다. 지은은 긴장하며 앉았습니다. 어머니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저는 지난 일주일 동안 많은 생각을 했어요. 준혁이가 기자회견에서 한 말들, 그리고 당신에 대한 이야기들. 처음에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왜 젊은 아들이 20살이나 많은 여자를 사랑하는지. 하지만 준혁이가 20년 동안 단 한 번도 연애하지 않았다는 걸 알았어요. 오직 당신만 기다렸다는 것도요. 어머니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20년 전 당신이 우리 준혁이한테 어떤 의미였는지도 알게 됐어요. 당신이 없었다면 지금의 준혁이도 없었겠죠. 지은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는 계속 말했습니다. 이지은 씨, 제가 잘못 생각했어요. 사랑에는 나이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당신이 우리 준혁이를 정말 사랑한다는 것도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부탁드릴게요. 우리 준혁이 잘 부탁합니다. 어머니는 지은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지은은 깜짝 놀라 어머니를 일으켰습니다. 어머님, 안 돼요. 제가 어떻게 어머님한테 절을 받아요. 아니에요. 제가 당신한테 너무 못되게 굴었어요. 용서해 주세요. 두 사람은 서로 안으며 울었습니다. 그날 저녁 준혁은 지은을 고급 레스토랑으로 데려갔습니다. 바로 이 이야기 첫 장면의 그 레스토랑이었습니다. 준혁은 자리에서 일어나 무릎을 꿇었습니다. 선생님, 저와 결혼해 주시겠습니까? 지은은 눈물을 흘리며 처음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요, 준혁 씨. 저는 당신의 가정부일 뿐이에요. 나이도 20살이나 많고. 준혁은 지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선생님, 당신은 제 인생의 은인이에요. 20년 전 그날 선생님이 절 구하지 않았다면 지금의 저는 없었어요. 그리고 저는 그때부터 선생님을 사랑했어요. 저는 20년 동안 오직 선생님만 생각했어요. 단 한 번도 다른 여자를 사랑한 적이 없어요. 주변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지은은 계속 울면서 말했습니다. 안 돼요. 저는 이혼여고 전과자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에요. 당신은 훌륭한 사람이니까 더 좋은 사람을 만나야 해요. 준혁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제가 얼마나 선생님을 찾아 헤맸는지 아세요? 20년이에요, 20년. 드디어 찾았는데 이제 놓치고 싶지 않아요.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은 선생님이에요. 제발, 제 곁에 있어 주세요. 지은은 한참을 울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준혁 씨, 정말 괜찮을까요? 준혁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네, 선생님. 우리 함께하면 뭐든지 할 수 있어요. 레스토랑 안에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준혁은 지은을 일으켜 세우고 꼭 안았습니다. 사랑해요, 선생님. 저도. 사랑해요, 준혁 씨. 6개월 후. 조용한 결혼식장. 하객은 많지 않았지만 진심으로 축하해주는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준혁의 어머니는 지은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며느리, 우리 준혁이 잘 부탁해요. 그리고 제가 못되게 굴었던 것 용서해 주세요. 지은은 미소 지었습니다. 어머님, 이제 우리 가족이잖아요. 결혼식이 시작됐습니다. 지은은 웨딩드레스를 입고 입장했습니다. 52살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아름다웠습니다. 준혁은 눈물을 흘리며 지은을 맞이했습니다. 선생님, 아니 이제는 제 아내. 사랑해요. 저도 사랑해요, 준혁 씨. 주례가 물었습니다. 신랑 강준혁 씨, 신부 이지은 씨를 평생 사랑하고 아끼겠습니까? 네, 맹세합니다. 신부 이지은 씨, 신랑 강준혁 씨를 평생 사랑하고 아끼겠습니까? 지은은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네, 맹세합니다. 이제 키스로 영원한 사랑을 약속하십시오. 두 사람은 키스했습니다. 하객들은 환호했습니다.
결혼식이 끝난 후 지은은 혼자 조용히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20년 전 그날 내가 준혁이를 구한 게 아니었어. 준혁이가 나를 구한 거였어. 그 아이 덕분에 나는 선생님이 될 수 있었고 그 아이 덕분에 나는 다시 사랑할 수 있게 됐어. 준혁이 다가왔습니다. 뭐 생각하세요? 당신 생각이요. 준혁은 지은을 안았습니다. 저도 선생님 생각했어요. 20년 전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5년 후 강준혁과 이지은 부부는 여전히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회사는 더욱 성장해서 이제 대한민국 10대 기업이 됐습니다. 하지만 준혁이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것은 회사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아내 지은이 설립한 재단이었습니다. 희망의 선생님 재단.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을 돕고 부당하게 해고당한 선생님들을 지원하는 재단이었습니다. 지은은 매일 재단에 출근해서 학생들을 만났습니다. 57살의 나이지만 여전히 학생들은 그녀를 천사쌤이라고 불렀습니다. 어느 날 한 학생이 지은에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남편이 강준혁 회장님이라는 게 사실이에요. 지은은 미소 지었습니다. 응, 사실이야. 와, 근데 나이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어떻게 사랑하게 되신 거예요? 지은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그 사람이 고등학생이었을 때 선생님이 도와준 적이 있어. 그리고 그 사람은 20년 동안 선생님을 잊지 않았대. 우와, 진짜 드라마 같아요. 지은은 웃었습니다. 응, 선생님 인생이 드라마야. 하지만 드라마보다 더 행복해.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오니 준혁이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여보 다녀오셨어요? 응, 오빠. 뭐 만들어요? 오늘은 제가 선생님한테 배운 김치찌개 만들었어요. 지은은 준혁을 안았습니다. 고마워요, 오빠. 저야말로 감사하죠. 20년 전에 저를 구해줘서 그리고 지금도 제 곁에 있어줘서. 두 사람은 함께 저녁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20년 전 그날의 이야기 그리고 앞으로의 꿈들. 선생님, 우리 100살까지 함께 살 거죠? 지은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물론이죠. 120살까지도 함께 있을 거예요. 이 이야기는 사랑에는 나이가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52살 선생님과 32살 재벌의 사랑. 세상 사람들은 불가능하다고 했지만 두 사람은 모든 장애물을 뛰어넘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나이, 지위, 돈이 아니라 진심입니다. 20년을 기다린 사랑, 20년 만에 이루어진 사랑. 이것이 바로 운명이 아닐까요? 여러분도 기억하세요. 사랑에는 때가 따로 없습니다.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나이도 시간도 장애물이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20년 전 한강 다리에서 한 학생을 구한 선생님의 작은 선행이 20년 후 그녀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선행은 반드시 돌아옵니다. 여러분도 오늘 누군가에게 작은 친절을 베풀어 보세요. 그것이 언젠가 여러분에게 가장 큰 행복으로 돌아올지 모릅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행복한 사랑하시길 바랍니다.